스쿠디오가 질문합니다. 스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이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9평 이후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입니다. 수험생 시절 저희의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드리면서 9평 이후 학습 노하우까지 들려드릴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9평 때 국어 등급보다 수능 때 국어 등급이 한 등급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9월 모의고사부터 수능까지 그런 남은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을 더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면은 성적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3무 때부터 이제 수능 때까지 성적이 거의 되게 일정하게 나온 편이었는데 그래도 구모에 비해서 수능에 사탐 과목이 일정 정도 상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구모 때보다 수능 때 수능 성적이 훨씬 더 많이 오른 친구들도 있고 소폭 상승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서 아직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9월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어를 9평 때 2등급 받고 수능 때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평 이후 수능 때까지 국어를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문제점은 너무 평가원 기출만 반복해서 새로운 지문을 주어진 시험 시간에 독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 시험 시간에 맞춰서 다양한 곳에서 만든 이러한 사설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제한적인 시간 내에서 새로운 지문을 마주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능 때까지 사설 모의고사만 풀었느냐? 아닙니다. 저는 평가원 기출문제 학습도 병행했는데요. 다만 9평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바로 선지 지문 대조 방법이었는데요. 특히 이 방법은 비문학 공부에 효과적입니다. 선지 지문 대조 방법은 선지 하나하나가 왜 틀린지 혹은 왜 맞는지 지문에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지 하나를 읽고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 형광펜으로 밑줄을 그었습니다. 이 선지 지문 대조 방법을 쓰다 보면 지문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지 감이 잡혀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9평이 끝난 이 시점에 많은 학생분들께서 평가원 기출문제를 이미 많이 풀어보셨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 지문 대조법을 사용해서 지문을 분석하는 것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에 아주 좋은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탐 과목이 소폭 상승을 했는데 저는 9월 모의고사에는 2가 떴었는데 등급이 수능 때는 1, 2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 상승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탐을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은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설 모의고사도 되게 굉장히 많이 풀었고 뭐 전년도, 전전년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다 이제 풀어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개념을 엄청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 성격상 그렇게 꼼꼼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모의고사를 되게 많이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은 이제 사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의 압박이 있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관리하는 이런 실력도 기를 수 있었고 또 이제 제가 모의고사를 많이 풀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틀리는 문제 분야가 있으면은 그런 분야로 다시 돌아가서 개념을 조금 더 깊숙이 익힌다든지 그렇게 제가 어디가 좀 부족한지 그런 부분들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서 사설이나 뭐 교육 정평가원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9평 이후에 수시 최저 등급이 없어서 수능을 안 보는 친구들도 있고 또 수능도 며칠 안 남았고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런 멘탈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 큰 의미를 갖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압박감 자체를 갖지 않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하고 준비했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자신감이 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당장 앞에 있는 문제에 집중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더 공부에 몰입을 할 수 있고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급적이면 수능 전까지는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숙사 고등학교에 다녀서 12시 취침이랑 1시 반 취침 둘 중에 하나를 골랐어야 됐는데 저는 12시 취침을 골랐어요. 대신 6시 40분 정도에 일어나서 아침 자습을 나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수능 때는 일찍 일어나야 되기 때문이죠. 평일에는 이런 식으로 조금 빡세게 생활을 하되 주말에는 몸이 많이 피로하다면 부족했던 잠을 보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수면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능장에 이제 가려면은 수능 당일날 최소한 한 7시에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수능 한두 달 전부터 일찍 일어나는 습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당일날의 컨디션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수면 패턴이라든지 이런 평소 습관 같은 거를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2, 3주 전부터 수능 스케줄에 맞춰서 보냈었는데 이런 준비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자신이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를 알아보는 척도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9평 점수가 수능 점수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9평 점수가 수능 점수야, 9평 이후에는 점수가 오를 거라는 기대를 버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능 점수에는 별로 크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저는 수능에서 제 인생 최고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평 점수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긴 하지만 얼마든지 노력하면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9평 점수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수능을 내는 평가원에서 내는 모의고사이기도 하고 그 연도 어떤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풀고 채점하고 성적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 문제를 반복해서 확인해보고 틀린 문제를 이제 복기해보면서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에서 많이 틀렸는지 이렇게 복습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9월 모의고사까지 이제 오시느라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 일단 되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해드리고 싶고 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봤으면은 이제 수능까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나중에 이제 수능을 보고 후회하지 않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이런 수험 생활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9평 이후 내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였는데요. 저와 루나의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오늘의 결론은 오를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 인생 최고의 점수를 수능 때 받으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